여러분, 오늘은 2026년 8월 15일입니다. 광복절입니다. 81년 전 오늘을 기억해 보십시오. 1945년 8월 15일, 거리에는 사람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태극기를 들고 만세를 외쳤습니다. 오랫동안 빼앗겼던 나라를 되찾았다는 기쁨에 사람들은 서로 부둥켜 안았습니다. 누군가는 울었고, 누군가는 소리쳤고, 누군가는 그저 하늘만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일제강점기를 직접 겪으신 분은 이제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영상을 듣고 계신 60대, 70대, 80대 여러분 가운데에는 부모님이나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그날 이야기를 직접 들으신 분들이 적지 않을 것입니다. 거리마다 만세 소리가 끊이지 않았어. 이제 정말 우리나라에서 우리 마음대로 살 수 있을 줄 알았지. 아마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역사는 우리 민족에게 너무나 잔인했습니다. 광복의 기쁨이 채 가시기도 전에 한반도에는 38선이 그어졌습니다. 남쪽에는 미군이, 북쪽에는 소련군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몇 년 뒤에는 남과 북에 서로 다른 정부가 세워졌습니다. 마침내 1950년, 같은 민족이 서로에게 총을 겨누는 전쟁까지 일어났습니다. 광복을 맞았지만 완전한 평화를 얻지 못했습니다. 나라를 되찾았지만 하나의 나라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8월 15일은 우리에게 단순히 기쁜 날만은 아닙니다. 해방과 분단이 함께 떠오르는 날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타노 스님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타노 스님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매우 밝게 보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가 남긴 글과 후대 연구를 살펴보면 놀라운 표현들이 등장합니다. 한국에서 훌륭한 인물들이 나타난다. 분단된 조국이 다시 하나가 된다. 평화로운 국가를 건설한다. 그리고 한국이 세계적으로 중요한 정신문화의 중심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이상하지 않습니까? 타노 스님이 살았던 대한민국은 지금처럼 잘 사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전쟁의 폐허가 남아 있었습니다. 가난했습니다. 정치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남과 북은 적대하고 있었습니다. 주변에는 중국과 소련, 일본과 미국이라는 강대국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시대를 살았던 한 스님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그토록 밝게 바라볼 수 있었을까요? 오늘은 바로 그 질문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다만 처음부터 한 가지는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 8월 15일에 특별한 사건이 일어난다고 예언했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오늘 날짜는 광복절을 맞아 그의 대한민국 미래관을 다시 돌아보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드릴 내용도 인터넷에서 새롭게 만들어낸 예언이 아니라 타노 스님의 저술과 그의 사상을 연구한 학술 자료에서 확인되는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타노 스님은 도대체 대한민국에서 무엇을 보았던 것일까요? 타노 스님이 바라본 대한민국은 지금의 대한민국이 아니었다. 오늘날 우리는 대한민국을 세계 주요 경제국 가운데 하나로 생각합니다. 거리에는 자동차가 넘쳐나고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세계 어디와도 연결됩니다. 한국 기업의 제품이 세계 곳곳에서 팔리고 한국 음악을 듣고 한국 드라마를 보고 한국 음식을 먹는 외국인들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타노 스님이 젊은 시절 바라본 조국은 전혀 달랐습니다. 타노 택성 스님은 1913년에 태어나 1983년에 입적했습니다. 그의 인생 자체가 한국 근현대사의 거대한 경랑과 거의 그대로 겹칩니다. 일제강점기를 살았습니다. 광복을 보았습니다. 분단을 보았습니다. 6.25 전쟁을 보았습니다. 사례 19를 보았습니다. 산업화도 보았고 유신시대의 정치적 긴장도 경험했습니다.
즉 편안하고 안정된 시대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나라의 미래가 언제나 밝아 보이던 시절에 낙관론을 말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대한민국의 앞날을 쉽게 장담할 수 없었던 시대를 살았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전쟁이 끝난 직후 서울의 모습을 말입니다. 건물은 무너져 있었습니다. 가족을 잃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먹을 것이 부족했습니다. 거리에는 전쟁의 상처가 남아 있었습니다. 남과 북이 언제 다시 싸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세계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바라보며 저 나라가 과연 제대로 살아남을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해도 이상하지 않았던 시절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시대 속에서 타너 스님은 한국의 장래가 밝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였을까요? 타너 스님은 단순히 점을 치던 예언자가 아니었다. 타너 스님을 이야기할 때 먼저 바로잡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날 인터넷에서는 타너 스님을 흔히 미래를 정확히 맞힌 예언가처럼 소개합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타너 스님을 설명하면 그의 사상을 너무 작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는 한국 불교를 대표했던 학승이자 선승이었습니다. 불교 경전만 공부한 것도 아닙니다. 유교, 노장 사상, 주역, 동양 철학을 폭넓게 공부했습니다. 학술 연구에 따르면 그는 주역을 수백 차례 읽었고 장자 역시 반복해서 탐독할 정도로 동양 고전에 깊이 천착했습니다. 특히 미래에 관한 그의 생각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 김일부의 정력이었습니다. 타너 스님은 단순히 꿈에서 무엇을 보고 몇 년 몇 월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 라고 말하는 방식이 아니라 역학과 정역의 원리를 통해 세계의 변화를 이해하려 했습니다. 물론 이것은 현대 과학적인 미래 예측과는 다릅니다. 그리고 실제로 학술 연구에서도 그의 예지 가운데 실현되었다고 평가되는 내용이 있는 반면 그렇지 않은 것도 있다고 지적합니다. 그래서 타너 스님의 미래관을 연구한 김성철 교수는 그의 예지를 단순히 미래를 맞히는 예언이라기보다 당시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던 한국 사회에 던진 희망의 미래학, 살아볼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타너 스님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밝게 보았다는 것은 한국 사람은 특별하니까 무조건 잘 된다 라는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그에게는 나름의 철학적 근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당시 절망 속에 살아가던 사람들에게 지금이 전부는 아니다. 사라는 메시지를 던진 것이기도 했습니다. 공도 3. 우리 한국은 필경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타너 스님의 대한민국 미래관을 이야기할 때 자주 인용되는 대목이 있습니다. 주역선의 제3권에서 전해지는 내용입니다. 그 가운데 매우 인상적인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은 필경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그 앞에는 조상들이 쌓아온 덕과 공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타너 스님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단순히 경제력이나 군사력으로만 평가하지 않았습니다. 오랫동안 이어져 온 문화, 사람들의 마음, 조상들이 남긴 정신적 유산을 중요하게 바라봤습니다. 이 부분은 오늘날 젊은 세대에게는 조금 낯설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영상을 듣고 계신 어르신들은 이해하실 것입니다. 우리 부모 세대에게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자식을 위해 희생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은 못 먹어도 자식은 먹였습니다. 자신은 배우지 못했어도 자식은 학교에 보내려고 했습니다. 논을 팔았습니다. 어머니들은 시장에서 장사를 했습니다. 아버지들은 공사판으로 나갔습니다. 광부들은 독일로 갔습니다. 간호사들도 독일로 떠났습니다. 근로자들은 중동의 뜨거운 사막으로 갔습니다. 자기가 잘 살기 위해서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자식만큼은 나처럼 살게 하지 않겠다. 그 마음이 있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한 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남긴 가장 큰 유산이었는지도 모릅니다. 타노 스님이 말한 조상들의 덕을 오늘날의 언어로 반드시 신비하게 해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한 세대가 다음 세대를 위해 희생하고 그 희생이 다시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힘이 된다는 뜻으로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광복을 맞았지만 곧바로 찾아온 분단. 여기서 오늘이 왜 광복절인지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1945년 8월 15일, 우리 민족은 일본의 식민 통치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러나 미국과 소련은 일본군의 무장 해제를 위해 38도선을 경계로 남과 북에 군대를 진주시켰고 냉전과 정치적 대립이 심화되면서 한반도의 분단은 굳어졌습니다. 3년 뒤인 1948년 8월 15일에는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습니다. 이 얼마나 아이러니한 역사입니까? 8월 15일은 나라를 되찾은 날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기념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아직 이루지 못한 숙제를 떠올리게 하는 날입니다. 바로 분단입니다. 광복 직후 사람들은 이렇게 오래 남과 북이 갈라져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마 많은 사람들은 상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잠깐의 혼란이 지나가면 다시 하나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81년이 흘렀습니다. 이제 분단은 한 세대가 아니라 여러 세대의 삶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분단 문제는 타노 스님의 한국 미래관에서도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학각 5. 타노 스님이 말한 것은 한 명의 영웅이 아니었다. 타노 스님의 미래에 관한 글에서 특히 눈여겨봐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일부 인터넷 영상에서는 이를 어떤 한 명의 위대한 지도자가 나타난다 라고 바꾸어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주역선의 제3권에서 전해지는 표현은 오히려 복수에 가깝습니다. 위대한 인물들이 나와서 사라는 표현입니다. 이 차이가 중요합니다. 타노 스님이 생각한 대한민국의 미래가 어느 한 영웅에게만 달린 것이 아니라는 뜻으로 읽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런 인물들이 나타나 분단된 조국의 통일에 기여하고 평화로운 국가를 만들며 국내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일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역사에서 자꾸 한 사람만 찾으려고 합니다. 어떤 대통령, 어떤 장군, 어떤 기업인. 하지만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온 것이 정말 한 사람의 힘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전쟁터에서 나라를 지킨 군인들이 있었습니다. 공장에서 밤늦게까지 일한 노동자가 있었습니다. 농촌에서 쌀을 생산한 농민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을 가르친 교사가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환자를 돌본 간호사가 있었습니다. 해외에서 외화를 벌어온 근로자들이 있었습니다. 시장에서 하루 종일 장사한 어머니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식만큼은 공부시키겠다고 평생을 바친 부모들이 있었습니다. 이름이 역사책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이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그렇다면 타노 스님이 말했던 위대한 인물들도 반드시 정치 지도자 몇 명만을 뜻한다고 볼 필요가 있을까요? 어쩌면 한 시대 전체에서 나타나는 인재들을 의미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더 자연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학참 6. 왜 한국의 미래를 통일과 연결했을까? 타노 스님에게 대한민국의 미래와 통일은 따로 떨어진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바라본 미래의 한국은 남쪽만 잘 사는 대한민국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분단 문제를 넘어선 한반도를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당시 시대를 생각하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전쟁의 상처가 아직 생생했고 수많은 이산 가족이 살아 있었습니다. 북쪽에 부모를 둔 사람이 있었고 남쪽에 형제를 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시대 사람들에게 통일은 경제 계산이 아니었습니다. 가족의 문제였습니다. 고향의 문제였습니다. 어머니의 문제였습니다. 아버지의 문제였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통일을 이야기하면 먼저 비용을 생각합니다. 얼마나 돈이 들어갈까?
세금이 얼마나 늘어날까? 경제에 어떤 충격이 올까? 당연히 필요한 질문입니다. 하지만 당시 사람들에게 통일은 죽기 전에 고향에 다시 갈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이기도 했습니다. 타노 스님의 낙관적인 한국 미래관에는 바로 이런 시대적 배경이 놓여 있습니다. 돈적인 7. 대한민국을 평화적인 국가라고 표현한 이유. 또 하나 주목할 부분이 있습니다. 타노 스님의 글에서 미래의 한국을 이야기할 때 단순히 강한 국가라고 하지 않습니다. 평화적인 국가. 사라는 의미가 등장합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차이입니다. 국가가 강해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군사력이 강해지는 것입니까? 돈이 많아지는 것입니까? 다른 나라를 압도하는 것입니까? 타노 스님의 미래관에서 중요한 것은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분단을 넘어 평화를 이루고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고 정신적으로도 성숙한 국가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어쩌면 전쟁을 경험한 세대였기 때문에 평화의 의미를 더 크게 보았는지도 모릅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는 전쟁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밤에 폭격 소리를 듣는 것, 고향을 버리고 피난 가는 것, 가족이 헤어지는 것, 먹을 것이 없어 굶는 것, 어제까지 함께 살던 사람이 내일 보이지 않는 것. 그런 경험 앞에서는 평화보다 더 큰 국가적 성공이 무엇이겠습니까? 해시태그 8. 정신수도라는 말의 진짜 의미. 이제 오늘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타노 스님의 미래관에서 가장 유명한 표현 가운데 하나가 한국이 세계적인 정신수도, 사람이 근거지가 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서울이 세계의 정치 수도가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세계의 모든 나라가 한국의 지배를 받는다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경제 규모가 세계 1위가 된다는 뜻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핵심은 정신문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다른 사람과 어떻게 함께 살아야 하는가? 물질적 성공만으로 행복할 수 있는가? 종교와 사상이 서로 싸우지 않고 만날 수 있는가? 이런 질문에 한국이 의미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전망에 가깝습니다. 타노 스님은 불교만 공부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유교와 도가, 주역까지 폭넓게 연구했습니다. 서로 다른 사상을 하나만 옳고 나머지는 틀리다고 버리기보다 그 안에서 통하는 원리를 찾으려 했습니다. 따라서 그가 생각한 정신문화의 중심이라는 말도 세계를 정복한다는 의미보다는 서로 다른 것을 아우를 수 있는 새로운 정신적 가치가 이 땅에서 성장할 수 있다는 기대에 더 가깝게 볼 수 있습니다. 하차 9. 그런데 정말 그런 일이 일부 현실이 된 것은 아닐까? 여기서 우리는 아주 조심스럽게 현재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타노 스님이 세상을 떠난 것은 1983년입니다. 그때만 해도 지금과 같은 세계 속의 한국을 상상하기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40여 년이 지난 지금 세계에서 한국이라는 나라를 바라보는 시선은 크게 달라졌습니다. 한국 음악을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국 드라마를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국 영화를 봅니다. 한국 음식을 먹습니다. 한국어를 배우는 젊은이들도 있습니다. 물론 이것을 두고 타노 스님의 예언이 그대로 실현됐다 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문화의 세계적 확산과 타노 스님의 정신수도 개념은 같은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저는 반대로 질문하고 싶습니다. 혹시 이것은 시작에 불과한 것 아닐까요? 타노 스님이 이야기한 것이 단순한 대중문화의 인기가 아니라 정신문화의 성숙이었다면 대한민국은 아직 갈 길이 훨씬 많이 남아있는 것 아닐까요? 하타 10. 경제는 성장했지만 우리의 마음도 함께 성장했는가? 여러분, 한번 냉정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대한민국은 정말 놀랍게 발전했습니다. 우리 어릴 때와 지금을 비교해 보면 같은 나라가 맞나 싶을 정도입니다.
초가집이 있던 곳에 아파트가 들어섰습니다. 흙길이 고속도로가 되었습니다. 우물에서 물을 길어먹던 시대에서 휴대전화 하나로 세계와 연결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굶주림을 걱정하던 나라가 다른 나라를 돕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얼마나 성장했습니까? 우리는 서로를 더 존중하게 되었습니까? 정치적 생각이 다르다고 상대를 미워하지 않습니까? 가난한 사람을 무시하지 않습니까? 젊은 사람과 노인이 서로를 이해합니까? 지역이 다르다고 편을 가르지 않습니까? 종교가 다르다고 싸우지 않습니까? 경제가 발전하는 것과 사람의 마음이 성숙하는 것은 같은 일이 아닙니다. 아마 타너 스님이 말한 정신문화의 시대를 진지하게 받아들인다면 바로 이 질문부터 해야 할 것입니다. 하차가 10일 광복은 나라만 되찾는 것이었을까? 오늘이 광복절이기 때문에 광복이라는 말도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광복, 한자로 하면 빛광, 회복할 복입니다. 빛을 되찾는다는 뜻입니다. 싫었던 국권을 회복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1945년 우리는 나라의 빛을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모든 일이 끝났습니까? 아닙니다. 분단이 왔습니다. 전쟁이 왔습니다. 가난이 있었습니다. 정치적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는 수많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광복은 나라를 되찾은 그날 한 번으로 끝나는 사건이 아니라 계속해서 더 나은 나라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외세에서 자유로워지는 것, 전쟁의 공포에서 자유로워지는 것, 가난에서 자유로워지는 것, 증오에서 자유로워지는 것, 그리고 마음의 편견에서 자유로워지는 것. 그렇게 생각하면 광복이라는 단어와 타너 스님의 미래관이 묘하게 이어집니다. 해시즌 12 어느 아버지의 광복절. 여기 한 가지 이야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경상북도 어느 작은 마을에서 태어난 한 노인이 있었다고 합시다. 그의 아버지는 일제강점기를 살았습니다. 아버지는 일본말을 배워야 했습니다. 학교에서도 마음대로 우리말을 쓰기 어려운 시대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광복을 맞았습니다. 아버지는 어린 아들의 손을 잡고 이런 말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네가 사는 세상은 나보다 나을 거다. 그 아들은 자랐습니다. 그런데 곧 전쟁을 겪었습니다. 집을 잃었습니다. 피난을 갔습니다. 먹을 것이 부족했습니다. 그래도 살아남았습니다. 결혼했습니다.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 아이를 공부시켰습니다. 세월이 흘러 그 아들은 노인이 되었습니다. 그의 손자는 이제 좋은 대학을 나왔습니다. 스마트폰을 쓰고 자동차를 타고 해외여행도 갑니다. 그러나 어느 날 손자가 말합니다. 할아버지, 저는 미래가 별로 희망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노인은 이상한 기분이 들 것입니다. 자신의 어린 시절보다 모든 것이 좋아졌는데 손자는 왜 미래를 더 두려워하는 것일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타너 스님의 이야기가 다시 의미를 갖습니다. 나라의 발전은 건물과 돈만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내일이 오늘보다 나아질 수 있다고 믿을 수 있어야. 사역가 하창 13 타노의 미래관은 절망의 시대에 나온 희망이었다. 타노 스님의 미래 예지를 연구한 학자는 그의 활동기 가운데 상당 부분이 한국 사회의 정치적 사회적 혼란기였다는 점을 중요하게 봅니다. 그 시대 사람들은 앞날을 걱정했습니다. 나라가 제대로 갈 수 있을까? 민주주의는 어떻게 될까? 분단은 언제 끝날까? 전쟁이 다시 일어나지는 않을까? 이런 불안이 존재했습니다. 그 속에서 타너 스님의 미래 이야기는 사람들에게 하나의 희망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학술 연구에서는 그래서 그의 미래관을 정확한 날짜를 맞히는 점술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더 나은 미래를 지향하게 만드는
당위적인 미래학 상으로 평가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보면 타노 스님이 왜 한국의 미래를 밝게 말했는지가 조금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는 지금 눈앞의 상황만 본 것이 아니었습니다. 현재가 아무리 어두워도 역사는 계속 변화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 속에서 한국이 중요한 역할을 맡을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하짝 14. 선조의 덕이라는 말을 오늘날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앞에서 타노 스님이 조상들이 쌓아온 덕을 이야기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을 반드시 초자연적인 방식으로 이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역사를 돌아보십시오. 나라를 빼앗겼을 때 독립운동을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름도 남지 않은 채 죽어간 사람이 있었습니다. 전쟁이 났을 때 나라를 지킨 사람이 있었습니다. 폐허 속에서 공장을 세운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글을 지키고 문화를 지키고 아이를 가르치고 가족을 먹여 살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한 일은 작아 보입니다. 그러나 수백만 명의 작은 노력이 모이면 역사가 됩니다. 우리가 오늘 누리는 많은 것은 우리가 처음부터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앞선 세대가 남겨준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역시 다음 세대에게 무엇인가를 남겨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덕이 이어지는 방식일 수도 있습니다. 하시보. 그렇다면 우리 세대가 손주에게 남겨야 할 것은 무엇인가? 이 영상을 듣고 계신 분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이미 인생의 후반부를 걷고 계실 것입니다. 나는 이제 다 살았는데 미래가 나와 무슨 상관이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타노 스님이 조상들의 덕을 이야기했다면 오늘의 우리 역시 누군가의 조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30년 뒤, 50년 뒤, 우리 손주와 증손주가 살아갈 대한민국은 지금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돈만 남겨주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회를 남겨줄 것인지도 결정하고 있습니다. 서로 미워하는 나라를 남겨줄 것인가? 생각이 다르면 원수가 되는 나라를 남겨줄 것인가? 젊은 사람이 희망을 잃는 나라를 남겨줄 것인가? 노인을 짐처럼 여기는 나라를 남겨줄 것인가? 아니면 서로 다르더라도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아는 나라를 남겨줄 것인가? 이것이 우리 세대에게 남은 중요한 숙제인지도 모릅니다. 학강 16. 위대한 인물들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타노 스님이 말한 위대한 인물들은 어느 날 하늘에서 떨어지는 사람들이 아닐 것입니다. 좋은 인재는 좋은 사회에서 자랍니다. 아이에게 정직하게 살라고 가르치면서 어른들이 거짓말을 당연하게 한다면 좋은 지도자가 나오기 어렵습니다. 아이에게 남을 존중하라고 가르치면서 어른들이 정치적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서로 욕한다면 통합의 지도자가 나오기 어렵습니다. 나라를 살릴 인재를 원한다면 그 인재가 자랄 토양부터 만들어야 합니다. 타노 스님은 실제로 교육과 인재 양성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의 학문 활동과 번역 작업 역시 미래 세대가 동양 고전과 불교 사상을 계속 배울 수 있도록 하는데 큰 비중을 두었습니다. 그의 사상 전체를 미래를 준비하는 학문으로 보는 연구와 평가도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꿀 사람은 이미 어느 교실에서 공부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느 연구실에서 밤을 새우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느 작은 회사에서 새로운 기술을 만들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느 사찰에서 수행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의 이름을 아직 모를 뿐입니다. 타노 스님, 통일은 대한민국 미래관에서 왜 빠질 수 없는가? 타노 스님의 미래관에서 한국의 발전과 함께 반복해서 나타나는 것이 통일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도 날짜 맞추기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타노 스님과 관련된 통일 예언은 후대의 여러 방식으로 해석되었고 일부 해석은 실제로 맞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몇 년에 반드시 통일된다.
라고 단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대한민국의 완성된 미래를 그리면서 왜 분단을 그대로 둔 상태로는 생각하지 않았는지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광복 81주년을 맞은 오늘, 이 질문은 더욱 특별합니다. 우리는 나라를 되찾았지만 아직 한반도 전체의 평화를 완성하지 못했습니다. 타노 스님의 낙관론에서 통일은 한민족이 다시 만나는 일인 동시에 한반도가 전쟁의 위험에서 벗어나 새로운 역할을 하는 출발점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18점. 세계의 중심이라는 말보다 먼저 물어야 할 것. 사람들은 이런 말을 좋아합니다. 듣기 좋습니다. 자랑스럽습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그 다음입니다. 세계의 중심이 되어 무엇을 할 것입니까? 남보다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입니까? 더 강한 무기를 만들기 위해서입니까? 다른 나라를 무시하기 위해서입니까? 그것이라면 정신수도라는 표현과는 거리가 멉니다. 정신적으로 성숙한 나라라면 약한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않아야 합니다. 노인을 버리지 않아야 합니다. 젊은 사람에게 희망을 주어야 합니다. 다른 나라와 다른 문화를 존중해야 합니다. 종교가 다르다고 원수로 여기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전쟁보다 평화를 선택할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 나라가 되어야 비로소 타너 스님이 말했던 한국의 밝은 미래를 이야기할 자격이 생기는 것 아닐까요? 해식구, 대한민국은 이미 한 번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해냈다. 1945년의 대한민국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1953년 전쟁이 끝났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폐허였습니다. 가난했습니다. 분단되어 있었습니다. 자원도 많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그때 몇십 년 뒤 이 나라의 자동차와 반도체가 세계 곳곳으로 나갈 것이다 라고 말했다면 믿었을까요? 외국 사람들이 한국말을 배우게 될 것이다. 한국 음악을 따라 부를 것이다. 한국 드라마를 세계가 볼 것이다 라고 했다면 믿었을까요? 아마 많은 사람이 웃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 역사는 사람들의 예상보다 훨씬 크게 변했습니다. 그렇다고 앞으로도 무조건 잘 될 것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과거의 성공이 미래를 자동으로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한 가지는 알 수 있습니다. 지금의 모습만 보고 미래의 가능성을 전부 결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 이것이 타너 스님의 미래관을 오늘 우리가 다시 읽어볼 수 있는 이유 가운데 하나일 것입니다. 핵탁 20. 지금 대한민국은 새로운 시험대 앞에 있다. 2026년의 대한민국은 전쟁 직후의 대한민국과 다릅니다. 굶주림이 국가 전체의 문제가 되는 시대도 아닙니다. 하지만 새로운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줄고 있습니다. 지역에서 사람이 사라집니다. 젊은 사람들은 취업과 집 문제를 걱정합니다. 노년 인구는 빠르게 늘어납니다. 세대 갈등이 있습니다. 정치적 갈등도 깊습니다. 세계의 질서도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국가를 일으키는 것이 목표였다면 이제는 어떤 국가를 만들 것인가? 사가 더 중요한 문제가 되었습니다. 부자 나라만 되면 되는가? 아니면 사람들이 살아갈 가치가 있다고 느끼는 나라가 되어야 하는가? 기술 강국만 되면 되는가? 아니면 인간다운 사회가 되어야 하는가? 타너 스님이 말한 정신문화라는 문제는 오히려 대한민국이 가난했던 시대보다 잘 살게 된 오늘 더 중요해졌는지도 모릅니다. 하차가 20일, 광복절에 태극기를 바라보며 여러분, 오늘 집 앞에 태극기를 다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잠시 태극기를 바라보십시오. 우리 부모 세대에게 태극기는 단순한 국기가 아니었습니다. 나라를 빼앗겼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태극기를 자유롭게 걸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감격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너무 익숙해서 잊고 삽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존재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한국말을 자유롭게 하고 우리 이름을 쓰고 우리 문화를 즐기는 것이 너무나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당연하지 않았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를 견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타너 스님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야기하면서 조상들의 덕을 언급했던 이유를 오늘 광복절에는 조금 다르게 느낄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서 있는 자리는 앞선 사람들의 희생 위에 있다는 것입니다. 미쩌구 이하들의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정말 밝은가? 이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타너 스님은 왜 대한민국의 미래를 밝게 보았을까요? 한 가지 이유만 있었던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는 정역의 원리 속에서 한국의 위치와 미래를 해석했습니다. 한국의 역사와 정신적 전통을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이 땅에서 새로운 인재가 등장할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분단이 영원하지 않을 것이라는 희망을 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이 단순한 경제국가를 넘어 정신문화적으로 의미 있는 역할을 맡을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이루어진다는 약속이 아닙니다. 미래가 밝다는 말은 우리가 미래를 밝게 만들어야 한다는 책임과 함께 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23. 예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선택이다. 여러분은 아마 이런 질문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타너 스님의 말이 맞는 겁니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답을 지금 우리가 완전히 알 수는 없습니다. 아직 통일되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이 세계의 정신 수도가 되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그의 미래 예지 가운데 실현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조건 타너 스님이 말했으니 반드시 된다. 서라고 말하는 것은 올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하지만 또 반대로 예언이니까 모두 의미 없다. 고 버리는 것 역시 너무 단순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가 어떤 미래를 바람직한 미래라고 생각했는가입니다. 통일된 나라, 평화로운 나라, 좋은 인재가 나오는 나라, 세계에 정신적 가치를 줄 수 있는 나라. 이 가운데 우리가 바라지 않을 것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의 미래관은 미래를 맞히는 시험지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미래를 만들어야 하는지 보여주는 하나의 거울로 볼 수 있습니다. 해시타가 24. 우리 부모 세대가 우리에게 남겨준 것. 전쟁 후 우리 부모님들은 아주 단순한 꿈을 가졌습니다. 자식은 배불리 먹었으면 좋겠다. 자식만큼은 학교에 보냈으면 좋겠다. 내 자식은 전쟁을 겪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 꿈이 쌓여 지금의 대한민국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꿈은 무엇이어야 할까요? 우리 손주는 집 걱정 없이 살았으면 좋겠다. 우리 손주는 전쟁 걱정 없이 살았으면 좋겠다. 젊은이가 노력하면 미래를 만들 수 있는 나라였으면 좋겠다. 노인이 늙었다고 버림받지 않는 나라였으면 좋겠다. 남과 북이 언젠가는 총을 내려놓았으면 좋겠다. 우리나라가 돈만 많은 나라가 아니라 존경받는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다. 어쩌면 이것이 2026년 우리가 다시 써야 할 대한민국의 꿈인지도 모릅니다. 타너 스님에게 오늘 대한민국을 보여준다면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1983년에 세상을 떠난 타너 스님에게 2026년에 대한민국을 보여줄 수 있다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서울의 높은 빌딩을 보여드립니다. 고속철도를 보여드립니다. 스마트폰과 반도체 기술을 보여드립니다. 세계 사람들이 한국 음악을 듣는 모습도 보여드립니다. 한국 음식을 먹고 한국어를 공부하는 사람들을 보여드립니다. 아마 놀라실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것만 보고 만족하실까요? 아마 또 물으실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의 마음은 얼마나 좋아졌느냐? 남과 북은 하나가 되었느냐? 사람들이 서로 덜 미워하게 되었느냐? 배운 사람들이 나라를 위해 쓰이고 있느냐? 돈이 많아진 만큼 어려운 사람을 더 잘 돌보고 있느냐? 우리는 이 질문에 어떤 답을 할 수 있을까요? 해시타가 26.
광복 81년, 아직 끝나지 않은 대한민국의 이야기. 1945년에서 2026년까지 81년이 흘렀습니다. 길다면 긴 시간입니다. 한 인간의 평생과도 같습니다. 그러나 역사의 시간으로 보면 한 나라가 새로운 모습을 만들어 가는데 그렇게 긴 시간만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아직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많습니다. 분단이 있습니다. 갈등이 있습니다. 저출산이 있습니다. 지역 소멸이 있습니다. 젊은 세대의 좌절이 있습니다. 노년 세대의 빈곤과 외로움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대한민국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타너 스님이 바라본 밝은 미래 역시 이미 완성된 미래가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만들어야 할 미래인지도 모릅니다. 해시다. 여러분, 다시 1945년 8월 15일을 떠올려 보십시오. 거리에서 사람들이 태극기를 흔듭니다. 대한 독립 만세. 누군가는 아버지를 잃었습니다. 누군가는 감옥에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누군가는 먼 타국에서 독립운동을 했습니다. 그러나 살아남은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이제 새로운 나라를 만들 수 있다. 그 기대는 곧 분단과 전쟁이라는 거대한 시련을 만났습니다. 그런데도 대한민국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폐허에서 다시 일어났습니다. 가난을 견뎠습니다. 공장을 세웠습니다.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민주주의를 발전시켰습니다. 세계 속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격동의 시대 한가운데에서 타너 스님은 한국의 미래를 바라보며 우리 한국은 필경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라는 취지의 낙관적인 전망을 남겼습니다. 또 한국에서 위대한 인물들이 서기의 문턱에서 돌아왔을 때 나타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분단을 넘어 평화로운 나라를 만들고 국가의 위상을 높이며 마침내 한국이 세계의 정신수도와 같은 역할을 할 가능성을 이야기했습니다. 이 말을 문자 그대로 믿을 것인지 철학적인 비전으로 받아들일 것인지는 여러분 각자의 판단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타너 스님이 바라본 대한민국의 완성은 돈만 많은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군사력만 강한 나라도 아니었습니다. 사람이 성장한 나라였습니다. 갈라진 것을 하나로 만들고 갈등을 넘어 평화를 만들고 좋은 인재를 키우며 세계에 물질 이상의 가치를 줄 수 있는 나라. 바로 그런 대한민국이었습니다. 타칼 2026년 8월 15일 광복절을 맞아 오늘 우리는 타너 스님이 왜 대한민국의 미래를 밝게 바라보았는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 답은 단순히 한국은 운이 좋은 나라니까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공부했던 정역의 세계관이 있었고 한국의 정신적 전통에 대한 믿음이 있었으며 미래 세대와 인재에 대한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현재의 고통이 영원하지 않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타너 스님이 살았던 시대를 생각하면 그 낙관론은 더욱 놀랍습니다. 식민지 시대를 지나왔습니다. 광복을 보았습니다. 전쟁을 보았습니다. 분단을 보았습니다. 정치적 혼란도 보았습니다. 그런데도 미래를 절망으로만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바로 그것인지 모릅니다. 현재 대한민국에 문제가 많다고 해서 대한민국의 미래까지 끝났다고 단정하지 않는 것, 젊은이들이 힘들다고 해서 다음 세대에는 희망이 없다고 말하지 않는 것, 정치가 갈라져 있다고 해서 우리가 영원히 서로 미워하며 살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 남과 북이 오랫동안 분단되어 있다고 해서 앞으로도 영원히 이 상태일 것이라고 단정하지 않는 것. 역사는 계속 변합니다. 대한민국도 계속 변해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변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변화가 어느 방향으로
가게 할 것인가입니다. 오늘 광복절, 태극기를 바라보며 한 가지를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우리 부모와 조부모가 나라를 되찾은 뒤 꿈꾸었던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였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 아이와 손주에게 어떤 대한민국을 물려주고 싶습니까? 타너 스님의 말처럼 대한민국이 정말 세계의 정신문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나라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통일되고 평화로운 국가가 되는 날이 올 것이라고 믿으십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대한민국의 미래가 지금보다 더 밝아질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에 남겨주십시오. 특히 부모님이나 조부모님께 직접 들었던 광복 이야기, 전쟁 이야기, 피난 이야기, 그리고 대한민국이 가난했던 시절의 기억이 있으시다면 꼭 남겨주셨으면 합니다. 그것은 단순한 댓글이 아닙니다. 다음 세대가 읽을 수 있는 우리 시대의 작은 역사 기록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의미 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고, 광복절을 맞아 부모님이나 형제, 오랜 친구와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라고 생각하신다면 이 영상을 한번 공유해 주십시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타너 스님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설명하며 남겼다고 전해지는 또 하나의 중요한 단서를 살펴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위대한 인물들이 나온다. 타너 스님은 왜 한 사람이 아니라 인물들을 이야기했을까요? 그들은 정치 지도자였을까요? 학자였을까요? 종교인이었을까요? 아니면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바꾸게 될 우리의 자식과 손주 세대를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 이야기를 다음 시간에 차분히 풀어보겠습니다. 2026년 8월 15일 광복절. 오늘 하루만큼은 이 나라를 위해 희생했던 수많은 이름 없는 분들을 기억했으면 합니다. 우리가 누리는 오늘은 어느 날 갑자기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앞선 세대가 흘린 땀과 눈물 위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들어가는 오늘 역시 언젠가 다음 세대의 역사가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가 정말 밝을 것인가? 그 답은 어쩌면 예언서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손에도 달려 있는지 모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건강하십시오. 가정에 평안히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광복을 위해 희생하신 모든 분들의 뜻을 다시 한번 마음 깊이 기억합니다.